1174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74화의 제목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이번 1174화의 제목인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오다쌤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상징적 장치로 추정됩니다. 과거 오다쌤은 질문 코너인 SBS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머니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에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오다쌤이 구후해온 철학을 다시 한번 서사적으로 증명한 셈이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오다쌤은 이 제목 아래 두 가지 상반된 강함을 절묘하게 배치했습니다. 1174화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거대한 드래곤의 형상으로 등장한 로키였습니다. 로키가 이런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강림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시각적 선포와도 같습니다. 결국 이번 화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정신적 정점과 거대한 드래곤의 형상으로 헌신한 로키라는 물리적 정점을 동시에 보여주며 강함의 본질을 완벽히 증명해냈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번 1174화의 표지에서는 로저가 티라노를 강아지처럼 다루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강한 생물 티라노를 강아지처럼 다루는 로저의 모습은 이번 화의 제목인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과 가장 어울리는 표지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아이들이 가족과 강제로 떨어지게 된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이를 아름다운 개죽음이라 비웃으며 박장대소하는 소머즈의 모습입니다. 소머즈는 단순히 악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보며 순수한 유의를 느끼는 극심한 가학증 환자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는 같은 편인 킬링엄조차 그 잔혹함에 의구심을 품을 정도로 기괴하고 비정상적이죠. 현재 소머즈는 셋던성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캐릭터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만큼 독자들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악역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콜론의 과거의 상 속 결투에서 이겨서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은 콜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승리한 콜론이 친구에게서 빼앗아 들고 있는 장난감은 조이보이의 동료인 철회거인 에메트를 닮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감 디자인으로 치부하기에는 오다쌤의 의도가 단분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1164화에서 지백은 이무에게 데이비드 존스와 조이보이 중 누가 더 무섭냐며 이무에게 있어 두 인물이 서로 다른 결의 숙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분명한 건 현재 조이보이의 의지는 루피가, 데이비드 존스의 후손은 티치가 잇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데비백 파이트는 원래 데이비드 존스가 고안한 동료를 빼앗는 잔혹한 게임인데 콜론이 결론을 통해 에메트를 닮은 로봇을 친구에게서 빼앗은 연출은 과거 에메트의 소유권이 이동했던 역사적 복선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종합해볼 때 가설 하나가 도출됩니다. 에메트는 본래 데비드 존스의 동료였으나 조이브이가 데비백 파이트를 통해 그를 빼앗아 자신의 동료로 삼았을 수도 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의 등장과 함께 눈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63년 전 로키가 태어난 해 엘버프에는 눈이 내렸으며 로키가 절벽 아래에서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역시 엘버프 전역에는 극심한 한파가 몰아쳤다는 겁니다. 이처럼 로키의 생애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길 때마다 기후가 변한다는 사실은 그가 날씨를 다스리는 특별한 힘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분명한 건 로키의 눈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키의 등장과 함께 엘바프에 몰아치는 이 기이한 기상현상은 로키의 눈에 깃든 미지의 힘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로키의 악마의 능력 변신 상태입니다.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로키의 악마 열매 능력은 북유럽 신화 속 가장 사악한 괴수인 니드오그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로키와 니드오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화 속 니드오그가 차가운 얼음지옥 니플레임의 뿌리에 구속되어 있었듯 로키 역시 헤로석 사슬이라는 절대적인 후속구에 묶여 스스로는 결코 풀려날 수 없는 낙인 찍힌 죄수의 처지로 그려졌습니다. 로키의 어두운 아우라와 날카롭게 빛나는 눈은 신화 속 니드오그가 가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이라는 묘사를 떠올리게 하죠. 또한 니드오그의 어원인 니드는 고대 노르드어에서 사회적 낙인, 비겁함 혹은 경멸적인 오명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이는 거인족 사회에서 엘바프의 수치라고 불린 로키와 연결되죠. 신화 속에서 니드오그는 세계 속 꼭대기에 사는 독수리와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 싸우는 대신 나무를 오르내리는 다람쥐 라타토스크를 통해 서로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을 전하며 설전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독수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검의 이름은 독수리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환상종 그리폰입니다. 또한 신화 속 독수리는 나무 위에서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며 지혜를 쌓는 관찰자인데, 샹크스는 미래를 예견하는 압도적인 견문색의 정점을 보여주었으며 늘 한 발 앞서 사태를 관망하고 개입하는 지혜로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왔죠. 그렇다면 엘바프에서 로키가 샹크스를 언급하며 독수를 내뱉는 장면은 세계수 뿌리의 용과 꼭대기의 독수리가 벌이는 운명적인 대립을 시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북유럽 신화에서 니드우가 뿌리층을 벗어나 날아오르는 순간은 곧 신들의 종말인 라그나르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로키가 사슬을 풀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연출은 단순히 한 명의 강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계 정부와 해적들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거대한 전쟁 혹은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겠죠. 로키의 등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로키의 외형입니다. 그가 변신한 검은 용의 모습이 고대 벽화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열매가 과거 공백의 100년이나 그 이전 시대부터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신화 등급의 열매였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의 변신 형상은 과거 전설적인 검사 미화가 배웠다고 전해진 용과도 닮아 있습니다. 과거 시모츠키 가문의 표지가 공개되었을 당시 류마가 베어넘겼던 용의 모습이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 이번 1174화에서 드러난 로키의 변신 상태처럼 흑룡이었죠. 이는 단순히 용이라는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이도의 청룡 열매와의 차이점입니다. 류마가 배웠던 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카이도의 동양적인 청룡 형상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로키의 용 형상은 카이도보다는 오히려 류마의 전설 속 그 용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외형적 일치감은 류마가 과거 와노쿠니의 하늘에서 베어넘겼던 그 용이 바로 로키가 먹은 열매의 선대 능력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로키가 지닌 니드호그 혹은 검은 용의 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세계의 운명에 개입해왔으며 류마라는 전설적인 인물에 의해 한 차례 저지당했던 전적이 있는 역사적인 재앙임을 의미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의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변신한 로키의 등에 올라탄 자들이 일반 거인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거대한 산맥 위에 작은 점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거인족조차 작게 만드는 이 정도의 규모라면 로키의 변신 형태는 단순한 거대 생물을 넘어 즈니샤에 필적하는 초거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는 로키가 단순히 상황급 강자라는 사실을 넘어 존재 자체로 걸어다니는 고대병기 수준의 파괴력을 지녔음을 시사하죠. 이 압도적인 위용은 과거 빅맘이 남겼던 발언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과거 빅맘은 로키와의 정략 결혼만 성공했어도 카이도와 흰수염조차 꺾고 해적왕이 되었을 것이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거인 군단의 병력을 타는 과정 섞인 발언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1174화에서 드러난 로키의 병기급 위용을 본다면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대병기급의 크기와 사원급의 무력을 동시에 지닌 이 거대한 검은 용을 제압하여 엘바프 심층부에 가두어버린 샹크스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함을 지닌 걸까요?